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충성 자금이 김정은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자금들인데 김정일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보장이 되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인마이 포켓이 가능하니까 그들은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인마이 포켓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 복종을 강요하고 벌어들인 돈 전부를 다 내라고 하니까 서로 적대적인 관계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조금 한 10년이 지나면은 현재 그 인구 구성에서 장마당 세대가 가장 두꺼운 벨트를 차지하게 될 텐데 김정은 정권은 이 장마당 세대에 대한 어떤 탄압의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다. 저는 감히 예상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이 저렇게 조이면 조일수록 최근에 그 뭐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네. 또 저 한강 포구를 넘어서 이제 그 북한 병사들 또 그렇죠. 북한 주민이 기순하는 일이 좀 많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 루트는 굉장히 위험한 루트 아닌가요? 항상 그 최전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어떤 탈북 루트를 설정할 때 가장 선호하지 않는 루트가 DMZ 육로를 통해서 온 루트와 그렇죠. 거기는 바다를 통해서 온 예. 루트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너무나 북한의 많은 감시 장비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너무 쉽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서고 나서 우리 김가영 씨가 탈출하신 그 북중 국경 일대는 이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 루트는 이제 막혀버렸군요. 네, 이제 못합니다. 3중 4중으로 트랩이 깔려 있고 우리가 그 베트남은 가면은 옛날에 그 베트콩들이 막 트랩 깔고 막 안에 그 바늘 깔아가지고 미군들 예. 다치게 그런 함정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북중 국경 사이에 네, 주민들이 건너가다가 다치게끔 즉 아예 탈출을 불가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는 국경을 통해서 탈북을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바다를 통한 탈북. 그래서 작년에 두 팀이 바다를 통해서 넘어왔고 이번에 DMZ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북한군이 최근부터 이제 그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것이 우리 뭐 유사시 전쟁 때 우리 국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그걸 매설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북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국 군인들의 다리를 노리고 지금 지뢰를 까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 지뢰밭을 넘고 올 정도로 사실상 탈북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강 포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서 뭐 뻘밭이 있으면 넘어오기는 용이하겠으나 그건 북한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너무나 개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많은 감시 장비들이 보고 있는 와중에도 그것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탈북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 더 힘들어지고 네, 있다. 더 힘들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중 국경이 막히고 이제 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바다나 휴전선 근처로 넘어오는 게 그렇게 목숨을 내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이 됐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나 심지어 북한 군인들 사이에서도 탈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삼엄하게 그렇게 뭐 막고 그러는 거 아닐까 네. 싶어요. 왜냐면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통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주민들을 조일 대로 조였고요. 그런데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국경이 다 봉쇄되고요. 이번에 수해도 크게 그렇죠. 났고. 예. 그러다 보면은 피해받는 사람은 주민들 뿐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는 자꾸 압박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정말 허리띠를 계속 조르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자꾸 더 허리띠를 매라고 하니까 예. 주민들은 그나마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 걸 탈북하다가 죽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두 분이 귀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갯벌 그거는 아까 말씀하듯이 그냥 뒤에서 총뿌리가 겨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총을 대고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라 결심한 거는 내가 죽을 바에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었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저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많다. 네, 김정은이 저렇게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라고 지금 네, 어찌 보면은 김정은이 그냥 그걸 보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뢰 매설하는 거는 그 지뢰 매설 양만큼 지금 귀순하려는 군인들이 많다라는 걸 저는 적절한 비유네요. 네, 예.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고위급 외교관 이제 우리 네, 우리
보좌관님처럼 이제 엘리트 출신, 금수저 출신을 비롯해서 고위급 외교관들도 뭐 지금 기순 네. 탈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인들도 좀 네. 그러면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에 네, 대한 맞습니다. 열망.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난 한번 가보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사회에 우리 소위 말하는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층들이 그렇게 탈북이라든지 기순이라든지 네. 뭐 북한 체제에 대한 환멸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 북한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정말 북한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정말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 한 30년 전부터 고난행군 때부터 북한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얘기하면 지금 뭐 에이 뭐 맨날 무너진다더니 안 무너지잖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정말 북한 체제가 위기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뭐 김씨 일가의 그런 뭐 카리스마도 있겠지만 그 김씨 일가에 동조하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트 계층이 뒤를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김정일 시대에 넘어온 사람들이 54명이고 김정은 시대에 넘어온 어떤 그 고위급 탈북자가 144명이라는 것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가 좀 거의 2.5배에 가까운 숫자가 좀 넘어왔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정은에 내리는 지시사항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김정은은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예를 들어 풀이 나지 않는 곳에 가서 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것도 건설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앞뒤가 전혀 다른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책임을 이제 그 중간 단위 간부들에게 물어서 그들을 숙청하고 채용하는 일을 10년 동안 반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 이게 확인되기 참 북한 뉴스는 이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좀 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고위층,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이 네네.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엉뚱한 지시를 내리거나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지시를 네. 내리고 그걸 또 책임을 또 전가시키니까 네. 자기들에게. 그래서 북한의 어떤 핵심 엘리트 또 군 고위 간부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되게 많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부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북한에서는 기존에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엘리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들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충성 자금이 김정은 정권이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자금들인데 김정일 시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보장이 되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조금 뭐 자기가 인마이 포켓 내 주머니에 조금 그렇죠. 넣을 수도 인마이 있어. 포켓이 가능하니까 그들은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 하에서 자신들도 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인마이 포켓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 복종을 강요하고 벌어들인 돈 전부를 다 내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북한이 조금 한 10년이 지나면은 현재 그 인구 구성에서 장마당 세대가 가장 두꺼운 벨트를 차지하게 될 텐데 김정은 정권은 이 장마당 세대에 대한 어떤 탄압의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다. 장마당 세대라면은 나이로는 어떤 세대예요? 30대? 40대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 저희 91년에 태어나니까 저희 지금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10대 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어느 정도는 나름 가능했습니다. 감시가 있었지만 통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르게 다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는 순간 15년형의 교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공포 정치가 어느 정도 지속될 때에는 결국은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3가지 요인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팩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규정해도 돼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는 저희 부모님까지만 하여도 정말 진심으로 김 부자에게 충성을 했다면 저는요. 제가 충성을 해야만이 우리 집안의 이 권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거짓 충성을 했다고 지금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은 우리 집안이 나로 인해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충성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만한 세대는 국가의 혜택을 받았던 못 받았던 상관없이 이 세대의 마인드는 기성세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죽음이고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나의 미래, 꿈 이게 더 중요시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살짝 보탠다고 하면 저는 감히 예상을 한다고 하면 북한이 저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은이 저렇게 조이면 조일수록 탈북을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테타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막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촘촘히 어딘가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나마 유일한 길이 탈북이었는데 그 탈북도 못하게 하고 서로 죽이고 얼마 전에는 청소년까지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김정은이. 그러면은 정말 이례적으로 어린 아이들까지 처형하는 걸 보면은 주민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내부 불만이 커지면서 공기가 일어날 수 있다. 네, 저는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민들이 네. 그런 정말 숨도 못 것들을, 쉬게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억눌린 것들이 바깥으로 이제 탈북이라는 게 그나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반체제 성향이 네. 강한 사람들은 탈북을 통해서 이제 나왔지만 그게 막히면 오히려 안에서 폭발할 수가 있다.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이 지금 이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최근에 이런 어떤 뭐 우리 남북 간의 오물풍선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우리 대북 확성기 설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8.15 독트린 광복절 때 됐죠. 네. 이제 통일 독트린 얘기 이런 것들은 전혀 정보를 못 들을 수도 있겠네요. 좀 뭐 일종 시골에 계신 북한 주민들은. 아무래도 북한의 그 구조상 뭐 모든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살아계시는 모든 주민들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 듣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북한의 그 젊은 세대는 어떤 정보 유입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들에 의해서 사실상의 북한의 한류가 약 20년 동안 흐름이 좌지우지됐기 때문에 이런 그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려고 북한이 막아도 그 막는 것을 넘어서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려고 하는 대북전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사실상 필요한 정보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뭐 어떤 그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한국에서 어떤 뭐 북한 관련해서 행사가 있거나 무슨 메시지가 나오거나 그리고 또 작년 3월 1일에도 대통령께서 우리 북한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하시고 이번 7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두 번째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유학생이나 또 북한의 그 외화벌이 일꾼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을 통해서 또 소식이 들어갈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그 사상적인 동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더라고요.